터키항공 981편 THY 981편은 1974년 3월 3일 터키항공 소속의 맥도넬 더글러스 DC-10 항공기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에르메 농빌숲에 추락한 비극적인 항공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당시 세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고 요약, 항공편 정보. 터키 이스탄불에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국제 여객기. 중간 경유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탑승자 수. 승객 333명과 승무원 13명, 총 346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는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당시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였습니다. 항공기 기종. 맥도넬 더글러스 DC-10-10. 사고 발생 시간 1974년 3월 3일 오후 12시 40분 현지 시간. 오를리 공항 이륙 직후 약 10분 만에 추락. 사고 원인. 사고의 원인은 화물칸 도어 설계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물칸 도어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고 비행 중에 도어가 폭발적으로 열리면서 기체의 압력, 차로 인해 승객 몇 명과 좌석, 바닥의 일부가 기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주요 제어 장치 케이블가 손상되었고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며 추락하였고 모든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DC-10 설계 결함 논란. 사고 후 DC-10 기종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화물칸 도어 설계가 문제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종은 이후 설계 개선과 안전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조사와 대응. 국제민간 항공기구와 프랑스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제조사 맥도넬 더글러스는 설계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추모와 유산. 사고 현장인 에르메 농빌 숲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항공기 화물칸 설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 항공편 정보. 항공사 터키항공. 항공기 맥도넬 더글러스 DC-10-10 등록번호 TC-JAV. 이름 앵커러. 출발지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경유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목적지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981편은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파리를 경유하여 런던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였습니다. 파리에서 승객 216명이 추가로 탑승하며 기내는 거의 만석 상태가 되었고 승객 333명과 승무원 13명, 총 346명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이륙 직후 상황 981편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이륙한 뒤 10분 만에 프랑스 에르메 농빌 숲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약 1만 2,000피트 3,650m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으며 약 430노트 800kmh의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 화물칸 도어가 비행 중 폭발적으로 열리며 기체 내부 압력 차로 인해 객실 바닥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비행 제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화물칸 도어가 열리면서 기체 후미 쪽의 승객 좌석과 바닥 일부가 외부로 날아갔고 몇몇 승객도 기체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후 항공기는 급격히 기울어지고 통제력을 잃으며 고속으로 추락했습니다. 3. 사고의 원인 분석. 3.1. 설계 결함 화물칸 도어 문제. DC-10 항공기의 화물칸 도어는 외부로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내부 압력이 증가할수록 도어가 닫히는 힘을 이용하는 내부 개폐형 도어와 달리 잠금 장치가 실패하면 쉽게 열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도어 잠금 장치. 화물칸 도어의 잠금 장치는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핀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도 도어가 닫힌 것처럼 보이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도 아메리칸 항공 DC-10 화물칸 도어가
비행 중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조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3.2. 승무원의 대응 어려움. 화물칸 도어가 열리면서 승객과 바닥, 좌석 등이 파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항공기의 조종 케이블 비행 조작에 필수적인 와이어들이 손상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체를 제어할 수 없었고 항공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탑승자와 피해. 탑승객. 승객 333명과 승무원 13명, 총 346명 전원이 사망. 탑승객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포함되었으며 런던으로 귀환하던 일본 승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본 여행사가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피해 규모. 사고 당시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세계 최악의 인명 피해 기록. 이후 1977년 테네리페 공항 충돌 사고 583명 사망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기록은 유지되었습니다. 5. 사고 조사. 사고는 프랑스 항공사고 조사국 BAE 주도하여 조사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5.1. 화물칸 도어 설계의 문제점. 화물칸 도어의 설계와 안전 메커니즘이 불완전했음. 사고기 도어는 잠금 핀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음에도 닫힌 것처럼 보였고 비행 중 압력차로 인해 열렸습니다. 5.2. 문제 해결 실패. 1972년 아메리칸 항공 사고 후 맥도넬 더글러스는 화물칸 도어 설계 변경을 권고했지만 항공사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항공의 사고기도 설계 변경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6. 사고 후 여파. 6.1. DC-10 기종의 신뢰 문제. DC-10 항공기는 이후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맥도넬 더글러스는 화물칸 도어 설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고 모든 항공기에 수정된 부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2. 항공 안전 규정 강화.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는 이후 항공기 설계와 점검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항공기의 화물칸 설계와 압력 유지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엄격히 개정되었습니다. 6.3. 희생자 추모. 사고 현장인 에르메농빌 숲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함께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7. 사고의 교훈. 화물칸 도어 설계와 관련한 사소한 문제라도 무시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공기 설계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제조사가 안전권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8.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8.1. 비행 중 이상 신호. 사고가 발생한 직전 터키항공 981편의 조종사들은 비행 중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이륙한 후 기내에서는 비정상적인 소음과 함께 갑작스러운 압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속도가 제어 불능 상태로 돌입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에 조종사는 화물칸 도어가 열렸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급히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미 기체는 제어를 잃고 있었습니다. 8.2. 화물칸 도어의 역할.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칸 도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DC-10 항공기의 화물칸 도어는 외부로 열리는 구조였으며 이는 내부 압력차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즉, 비행 중 외부의 공기 압력과 내부의 공기 압력 차이가 커질 경우 도어가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륙 직후부터 이미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화물칸 도어의 잠금 장치가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설계 당시 잠금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약하게 잠겨 있을 경우 비행 중 압력차로 도어가 쉽게 열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8.3. 기내의 상황.
화물칸 도어가 열리면서 그 충격으로 항공기의 바닥과 승객 좌석들이 기체 외부로 튕겨나갔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탈출구가 아닌 화물칸 도어 쪽으로 밀려나면서 생긴 공기 흐름에 의해 갑자기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비행기의 구조적 손상은 너무 심각해서 조종사들은 더 이상 기체를 조종할 수 없었고 항공기는 무게 중심을 잃고 자유낙하하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의 대응. 9.1 맥도넬 더글러스의 책임. DC-10의 제조사인 맥도넬 더글러스는 이 사고 이후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물칸 도어 설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는 이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어 잠금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정이었습니다. 이후에 DC-10 기종은 내부로 열리는 화물칸 도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기존 모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리와 개조를 거쳤습니다. 9.2 터키항공의 대응. 터키항공은 이 사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항공사는 승객과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항공사 자체적으로도 안전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터키항공은 이 사고를 계기로 여러 가지 항공사 내부의 절차와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10. 사고의 영향 및 후속 조치. 10.1 항공 안전 규정의 변화. 사고는 항공산업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항공 안전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과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화물칸 도어와 관련된 설계 및 안전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와 FAA 미국 연방항공청 등 국제 항공기관들은 비행기 설계와 점검 절차를 재정비하며 안전 점검 항목에 더욱 철저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10.2 사고의 사회적 영향. 이 사고는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높였고 그로 인해 항공사들의 안전 조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점검과 정비 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법적 요구사항을 마련했습니다. 10.3 항공업계의 기술 혁신 촉진. 사고는 항공사와 제조사들로 하여금 비행기의 설계와 기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비행기 구조와 관련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더욱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강화되었습니다. 11. 추가적인 사고 조사 및 개선. 11.1 사고의 재조사. 사고 발생 후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 BEA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화물칸 도어의 설계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터키항공, 맥도넬 더글러스, 그리고 항공 당국이 대규모의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고는 항공기 설계와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2 법적 후속 조치. 사고 후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법적 배상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터키항공과 맥도넬 더글러스는 각각 금전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항공사들의 법적 책임 강화와 승객 보호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 사고의 유산 항공 안전의 변화. 12.1 항공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 터키항공 981편 사고는 항공 안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었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설계뿐만 아니라 안전 점검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술적 부족함과 항공업계의 부족한 규제 체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2.2 항공기의 설계와 안전 기준의 개선. 이 사고 이후 화물칸 도어 설계 및 점검 절차에 대한 규정이 국제적으로 강화되었고 오늘날의 항공기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설계되고 점검되고 있다는 점은 이 사고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13. 마무리. 터키항공 981편 사고는
당시 항공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 중 하나였으며 항공업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항공기 설계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강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안전 규정과 설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항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